아니 여러분들 해외에서는 인공 눈물 대신 이걸 눈에 넣는다는데 들어보셨어요? 이걸 넣었더니 80 넘도록 백내장이 안 걸렸다, 안구건조증이 사라졌다, 눈꺼풀 이렇게 나이 먹으면 볼록 튀어나오는 지방도 사라졌다, 만병통치약으로 해외에서 통한다는데 진짜 그게 가능한 건지,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고 실제로 눈에 좋은지 안과 전문의인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를 만한 그게 뭔가요? 도대체? 바로 캐스터 오일인데요. 캐스퍼 아니고 캐스터 오일이에요. 캐스터 오일이라고 하니까 으잉 이게 뭐지 싶으시죠?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 공부해 봤거든요.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주까리 기름이라고 하면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해외에서는 캐스터 오일이라고 부르고 국내에서는 피마자 오일이라고 불립니다. 그게 실제로 눈에 효과가 좋아요. 안구건조증, 눈꺼풀염,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좋고 백내장, 비문증까지 모든 안과계 만병통치약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본 연구 결과가 꽤 있는데요. 결론은 좋다입니다. 이 피마자 오일이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기전인데요. 첫 번째는 눈에 염증을 가라앉혀줘서이고, 두 번째는 눈물에 기름막 코팅을 한 번 더 해줘서 눈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 기전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 가지 논문에서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안구 건조증의 70%는 마이봄샘의 기능 이상이고 이로 인한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어요. 이 피마자 오일은 오메가3처럼 항염증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을 낮춰줘서 결국 마이봄샘의 기능 안정을 가져와 안구 건조증에 좋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피마자 오일은 말 그대로 기름이거든요. 우리 눈의 눈물층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안쪽에서부터 뮤신층, 중간이 수성층, 마지막이 지질층, 다른 이름으로 기름층이라고 불려요. 이 오일을 넣으면은 그 마지막 층인 기름층에 얘가 한 번 더 코팅을 일으켜 주거든요. 한마디로 기름이 잘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눈 안쪽에 수분이 못 빠져나가겠죠. 그럼으로써 보습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일 때도 이 마찰력에 의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고 각막이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꽤 있는데, 이제 오일을 넣어주니까 말 그대로 우리 기계가 약간 삑삑 소리 날 때 거기에 기름칠 해주잖아요. 똑같이 얘도 눈에 기름칠을 한 번 해줘서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할 때 마찰력을 줄여서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거 구입해서 넣으시려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안 돼요. 사실 피마자 오일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국내에서도 저렴하게 파는데 그래도 안 돼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피마자 오일을 함유한 인공 눈물은 2% 미만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100% 원액을 점원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또 말씀드리면 집에서 수돗물이랑 얘랑 섞어서 쓰거나 인공 눈물이랑 얘랑 섞어서 쓰실 분도 있을 거예요. 희석하겠다고. 그거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논문에서 밝힌 피마자 오일의 두 번째 효과는 바로 안건염을 완화시킨다라는 건데요.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순수 낸 압착 캐스터 오일 하루에 눈꺼풀에 2번씩 발라줬더니 이 눈꺼풀 주변이 빨갛게 되면서 욱신욱신거리고 아팠던 이 안검염 증상이 완화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눈꺼풀 가장자리 두께와 속눈썹 손실이 줄어든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우리가 안구건조증 환자나 아니면 안건염 환자에서 현미경으로 보면 눈꺼풀 주변에 혈관이 막 이렇게 자라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울 보면 여기가 빨갛게 돼 있다. 그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에 캐스터 오일을 검색해 보면은 이 피마자 오일을 얼굴에 들이부으면서 막 세수하고 이게 치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이 꽤 있어요. 물론 얘가 기름이고 항염증 효과가 있으니까 기미 주름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가능한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영상 초반에 이 오일을 얼굴에 붓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모공을 막을 수도 있어서 오히려 더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100% 피마자 오일이 얼굴에 이렇게 세수하듯이 바르고 눈꺼풀에 흥건히 바르면은 이게 속눈썹을 타고 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눈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마자 오일을 사용하면 다크서클에 도움이 된다. 이게 나이 먹으면서 중력 때문에 눈 밑 지방 처지면서 앞으로 프로트루딩 돌출되는 아이백에 도움이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해당 논문을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근거가 있으면 사실 저도 해보고 싶어서 막 알아봤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의료진들은 항상 제품을 추천할 때 논문에 근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피마자 오일을 사용하면 우리 속눈썹을 길게 자라게 한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이게 브러쉬로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이전 녹내장 치료약 영상에서 프로스틴글란딘 녹내장 안약을 사용했더니 속눈썹을 자라는 부작용이 확인이 되었고, 그 성분을 이용해서 실제로 속눈썹 자라는 제품을 출시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약간 이 피마자 오일이 그런 느낌으로 가려 그러고 실제로 화학 구조도 비슷하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논문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마자 오일이 주목을 받았던 건 안구건조증과 안내염에 좋다라고 해서뿐만 아니라 백내장과 비문증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오일이 백내장과 비문증의 효과가 있으려면 각막, 결막, 공막 다 뚫고 눈의 구조물 한마디로 다 뚫고 눈 안쪽까지 침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 제가 보기 매우 떨어진다라고 보고 과학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된장 바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우리 상처 났을 때 옛날에 막 된장 발라서 염증 생겨가지고 흉터가 크게 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미국인들이나 해외 사람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외 직구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일반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거는 저는 사실 품질 보증이 되지 않아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도 해외에서 캐스터 오일을 함유한 제품을 직접 가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캐스터 오일을 희석해서 부성분으로 첨가한 대표적인 인공 눈물은 리플래시 어드밴스드 그리고 옵티브 오메가3가 있어요. 너무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제품이 출시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피마자 오일을 함유한 제품은 레스타시스만 있는데, 레스타시스는 히아루론산 인공 눈물을 저만 해도 계속 건조함이 심하다는 분들에게 추가로 처방하는 기능성 인공 눈물인데요. 눈꺼풀에 염증이 있는 분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약 자체에서도 이 피마자 오일의 함유가 얼마나 됐는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 피마자 오일 성분의 인공 눈물을 쓰고 싶다고 레스타시스를 사용하기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은 안 합니다. 리플래시 어드밴스드 옵티브 오메가3 우리나라에도 출시되면 진짜 써보고 싶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일본 인공 눈물에 세썸이 들어간 안약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고, 사실 그 제품 사용감이 괜찮았거든요. 아쉽기는 합니다. 앞에서 이 피마자 오일 100%를 왜 그냥 눈에 쓰면 안 되는지, 아니면 집에서 희석해서 쓰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100% 피마자 오일을 쓰면은 얘가 너무 thick하거든요. 오일이 너무 찐덕찐덕해서 눈물과 안 섞일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가끔 클렌징 오일로 얼굴 씻다가 눈에 들어간 경험을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 막 눈에 되게 뭔가 오일 낀 것처럼 불편하고 눈 빨개지고 그러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집에서 이걸 희석해서 2%를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사는 이 피마자 오일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피마자 오일만 들었는지 다른 성분이 들어갔는지 균이 들어갔는지 절대 무균이 아니에요. 이런 제품은 그러기에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희석할 때 2%를 어떻게 계량을 할 것이며, 만약 수돗물과 섞는다? 수돗물에도 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 안전한 인공 눈물을 섞는다? 그거 막 다 떠가지고 넣으면 또 미세 플라스틱 들어가고 골머리 아픕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 캐스터 오일을 사용해보고 싶다, 피마자 오일을 사용하고 싶다는 분은 완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안검염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할 때는 이렇게 영상처럼 얼굴에 세수하듯이 쓰지 말고 붓 같은 걸로 최대한 얇게 퍼발라서 눈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에서 난리난 인공 눈물보다 효과가 좋다는 캐스터 오일, 피마자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피마자 오일은 안검염, 그리고 안구건조증에는 효과가 논문에서도 알려진 것처럼 괜찮다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런 경우엔 사용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완제품이 레스타시스밖에 없고, 한국에서는 피마자 오일이 들어간 인공 눈물이 완제품으로 나온 게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안약으로 넣는 거는 추천해 드릴
알려드리지 않고 다만 안구건조증에 좋다, 안검염에 좋다 이거는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 있기 때문에 안검염을 위해서 이 피마제 오일을 얇게 펴서 눈꺼풀에 바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바르고 눈꺼풀 주변에 바르게 되면 이게 타고 내려와서 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눈에 염증 생겨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추가로 나는 원래 피마제 오일을 사용했었고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